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알람이 울려서도 아닌 진짜 이유 말입니다.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 말이죠. 서구권이나 한국을 포함한 현대사회의 60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순간과 일어날 이유를 찾는 그 사이의 망설임, 그 짧은 틈이 인지능력 저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들의 뇌를 5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는 100세 이상 생존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연구진이 이들의 뇌를 같은 나이의 서양인이나 현대인들의 뇌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결코 미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은 미국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식단이 달라서도 유전자가 달라서도 아닙니다. 아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은 그들의 아침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그 아침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어떤 치매 예방 기사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단 하나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 말입니다. 오키나와 흐로닝원 뇌 스캔 연구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 내용은 19분쯤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구진이 예상했던 것과 실제 발견한 것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난 10년간 발표된 그 어떤 연구보다도 인지 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관한 글을 읽어보셨다면 늘 똑같은 목록을 보셨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지내, 이허 십자말풀이를 해라, 두뇌 훈련 앱을 다운로드해라, 두뇌를 날카롭게 유지해라. 이런 조언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명석한 90대 노인들이 살고 있는 오키나와 연구 대상자 중 그 누구도 두뇌 훈련 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예방 전략으로 퍼즐을 풀지도 않았고 주방 식탁에 영양제를 쌓아두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 라이프스타일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인지노화에 관한 86개의 독립적인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행동 지표는 두뇌 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어로 이키가이라고 부르는, 즉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의 유무였습니다. 하루의 목적이 명확한 사람들은 목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6%나 낮았습니다. 36%. 이는 가장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했을 때나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키나와에서 이키가이는 철학 세미나가 아닙니다. 일기장 쓰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구체적인 무언가에 툴을 내리게 하는 오전 7시 이전에 행해지는 신체적 행동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과학적 이유는 4가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메커니즘을,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3가지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1단계는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2단계는 증폭기 역할을 하지만 현재 한국을 포함한 현대인 거의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망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3단계는 치매 예방 분야의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특별한 요소가 바로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오키나와와 다른 모든 곳 사이의 차이가 마침내 이해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하나씩 제대로 쌓아봅시다. 첫 번째 기둥은 아침의 댐입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에서 한 가지 행동 패턴이 너무나 일관되게 나타났기에 연구진은 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목적 있는 아침 활동입니다. 아침 운동도 아니고 생산성 향상 루틴도 아닙니다. 목적 있는 활동, 즉 아침 식사 전에 세상 밖으로 움직여야 할 구체적인 신체적 이유를 말합니다.
오기미 마을의 많은 100세 노인들에게 그것은 정원 가꾸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무언가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 일 자체는 작지만 생물학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체적 목적을 가지고 일어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처음 마주하는 자극이 스마트폰, 뉴스, 이메일처럼 수동적인 것이라면 뇌의 전두엽은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반응 모드에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주어진 것에 대답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첫 자극이 의도적인 것일 때, 예를 들어 식물을 확인해야겠다거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전두엽은 계획 모드에 들어갑니다. 순서를 만들고 예측하며 외부에서 결정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계획 모드는 인지적 예비 용량을 구축하는 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지적 예비 용량이란 뇌가 손상을 흡수하고도 계속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계획 모드 활동을 더 많이 축적할수록 노년기에 가져갈 수 있는 뇌의 구조적 여유분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키나와 흐로닝원 연구는 오키나와 노인들과 네덜란드 노인들에게 동일한 작업 기억 과제를 주고 뇌 스캔을 비교했습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의 뇌는 동일한 정확도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 활성화가 덜 일어났습니다. 뇌가 약해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예비 용량이 있었습니다.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 엔진이 무리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비 용량은 매일 아침 조금씩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오키나와 사람들은 억지로 예비 용량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식사 전에 단순하고 목적 있는 일들을 일상으로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자료를 보면 수천 명의 일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이키가이를 가진 사람들은 기능적 장애가 생길 위험이 31%, 치매 위험이 36% 낮았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뿌리에는 동일한 단 하나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내일 말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기 전에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 손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나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닌 외부의 목적을 가진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창가에 있는 화분 2개에 물을 주거나 가족을 위해 차를 끓이거나 목적지를 정해두고 동네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전 구체적인 신체 활동 딱 한 가지, 지금 당장 그 한 가지를 명확히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오기미 마을의 나비켄조 할머니가 매일 해 뜨기 전에 하는 인지 작업을 해내신 겁니다. 유일한 차이는 그녀는 그 일을 70년 동안 매일 해왔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이자 1단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키나와의 아침이 뇌에 미치는 영향의 30%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으로 이 효과를 증폭시키는 2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현대 사회의 60대 이상 모든 어른들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동안 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꿈을 꾸는 시간 말고 깊은 수면 시간 동안 뇌는 청소 주기를 가동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3년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연구진들은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세포는 약간 수축합니다.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뇌척수액이 그 공간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대사 노폐물들을 물리적으로 씻어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2가지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병에서 뇌에 축적되는 단백질들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은 뇌의 야간 하수구와 같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노폐물이 씻겨나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오키나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질 높은 깊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깊은 수면을 취하려면 일주기 리듬, 즉 생체 시계가 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기 리듬은 매일 아침 단 한 가지에 의해 재설정됩니다. 바로 잠에서 깬 후 첫 60분 이내에 야외의 빛에 직접 노출되는 것입니다. 실내 조명도 스마트폰 화면도 아닌 진짜 야외의 햇빛입니다. 망막에 부딪혀 뇌의 메인 시계인 식욕차 상액을 자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은 호르몬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글림파틱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깊은 수면을 만들어냅니다. 블루존 연구진들은 오키나와의 거의 모든 백세인들이 아침 식사 전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사람들과의 만남, 공동체 생활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화하는 뇌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효과는 하루의 첫 1시간 동안 그들의 망막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날 밤 뇌가 제대로 청소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원을 돌보고 이웃을 챙기고 음식을 준비하는 아침 일과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여기서 현대인의 함정이 나타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서구권과 한국을 포함한 현대 성인들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생체 리듬의 붕괴입니다.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텔레비전을 켤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야외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길게는 몇 시간이나 지연시키게 되고 화면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빛이 생체 시계에 불완전한 신호를 보내 기상 후 첫 30분 안에 일어나야 할 아침 코르티솔 분비의 정점을 억제해버립니다. 이 코르티솔 정점은 나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아침의 몽롱함을 깨우고 신체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그날 밤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시작하게 하는 필수적인 호르몬의 맥동입니다. 아침에 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면 그날 밤의 깊은 수면이 조각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의 청소 능력이 떨어지고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한꺼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쌓입니다. 어떤 영양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식단을 바꾼다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양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구조적인 생체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의 백세인들은 단 한 번도 이런 붕괴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절제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의 세계에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의 야외 햇빛과 치매 예방 사이의 연결고리는 직접적이고 생물학적이지만 주류 건강 콘텐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단계의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1단계에서 찾은 아침의 구체적인 신체 활동을 밖에서 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5분 동안 야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명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불빛을 보기 전에 그저 야외의 진짜 햇빛이 여러분의 눈에 닿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 한 번의 변화가 향후 16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화학 물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블루존 웨이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우리는 하나의 지역, 하나의 습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전체 그림의 60%를 파악하셨습니다. 세 번째 퍼즐 조각은 앞서 남겨둔 두 가지 의문을 모두 해결해 줍니다. 오키나와의 치매 발병률이 어떻게 다른 곳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모아이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모아이는 단순한 웰빙의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가입하고 탈퇴하는 친목 모임도 아닙니다. 보통 4명에서 7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제도이자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만납니다. 이런 모임 중 다수는 멤버들이 10대였을 때부터 만나왔습니다. 연구 대상인 100세인 중 일부는 70년 동안 모아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결속된 생물학적 인프라입니다. 이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인 BDNF를 활성화하는 세 번째로 강력한 요소는 바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BDNF는 뇌가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키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하는 단백질입니다. 뇌를 구조적으로 젊게 유지시켜주는 비료와 같죠. 운동이 이것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인지적 자극이 이것을 활성화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이것을 활성화합니다. 모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커피를 마시는 가벼운 모임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사람들과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어쩌다 한 번 있는 사교 모임에서 일시적으로 BDNF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적절한 양의 지속적인 BDNF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년 된 관계에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수액과 같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신경세포 유지에 미치는 복리 효과는 그 어떤 약물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8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약 50%나 증가시켰습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대부분의 건강 메시지는 식단, 영양제, 두뇌 운동에만 집중할 뿐 매일의 인간관계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강황도, 오메가3도 단독으로 행하는 수면 습관도 아닙니다. 그 핵심 요소는 바로 여러분이 가진 사회적 접촉의 구조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동안 헌신적이고 반복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촥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특효약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것이 우연히도 아침 햇빛 노출과 전두엽의 계획 모드 활성화와 동시에 매일 BDNF 자극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생물학적 스위치가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15분의 시간 안에 동시에 켜진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유전자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지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들이 융합된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효과는 약해집니다. 세 가지를 모두 유지할 때 비로소 뇌 스캔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숨겨두었던 오키나와 흐로닝원 연구의 놀라운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이 오키나와 노인들과 네덜란드 노인들을 뇌 스캐너에 넣고 동일한 기억력 과제를 주었을 때 그들은 더 건강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뇌가 더 많은 활동성, 더 많은 연결성, 더 높은 활성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뇌과학에서 건강한 뇌는 보통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뇌는 동일한 정확도로 같은 과제를 완수하는데 더 적은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명확했습니다. 이들의 뇌는 수십 년간 인지적 예비 용량을 축적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유분을 가지고 뇌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인의 뇌는 전력을 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오키나와 사람들의 뇌에서는 부분적인 가동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여유분은 두뇌 훈련 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켜켜이 쌓인 목적 있는 아침에서 나옵니다. 전두엽의 계획 모드 활성화, 일주기 리듬이 보호해주는 글림파틱 청소 시스템, 매일 아침, 매년, 매 10년마다 헌신적인 공동체에서 얻어지는 BDNF 자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완벽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왜 이것이 과정을 뒤집는 걸까요? 대부분의 치매 예방에 대한 생각은 복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 이것을 먹어라, 뇌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해 이런 두뇌 운동을 해라,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완하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모델은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 자원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침 의식은 뇌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해지기 수십 년 전부터 미리 여유분, 즉 예비 용량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현대 성인들이 70대에 접어들어 인지능력 저하를 걱정하기 시작할 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30대부터 매일 아침 그 인지 예비군 통장에 저축을 해온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의 차이입니다. 유전자도
지리적 위치 때문도 아닙니다. 60대부터 시작해 매일 아침 차곡차곡 쌓아가는 복리의 저축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뇌는 기능이 살아있는 한 어떤 나이에서든 이러한 입력값에 반응합니다. 90대에도 사회적 접촉에 BDNF가 반응합니다. 80대에도 일주기 리듬이 맞춰지면 글림파틱 시스템이 반응합니다. 65세에도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해 전두엽의 예비 용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뇌의 예비군 통장은 결코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 단계가 모두 통합된 완벽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이나 화면을 만지기 전에 손을 사용하여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것을 위한 목적 있는 신체 행동을 한 가지 하십시오. 그 행동을 야외에서 하거나 적어도 5분 동안 먼저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나 직후에 한 명의 일관된 사람과 실제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존재감을 느끼며 정해진 시간대에 흔들림 없는 일정으로 만나는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에 맞게 적용된 모아이입니다. 형식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7일이 지나면 아침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예전과는 다른 차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사회적 만남은 노력이 아니라 기대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신체 시스템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미리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감이 바로 BDNF 반응을 사전에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이미 가동된 것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세 가지 단계가 자연스럽게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기미 마을의 백세인들이 연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해왔던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지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뇌를 위한 비밀 영양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네 가지 인지보호 메커니즘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아침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한 코르티솔 조절, 아침 햇빛으로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하여 가동하는 글림파틱 청소 시스템, 매일 반복되는 헌신적인 사회적 만남을 통한 BDNF 자극, 세상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신체 활동을 통한 전두엽 예비 용량 구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따로따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최적화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의 시간 동안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 메커니즘이 하나의 아침에 담겨 수십 년간 복리로 쌓이는 것입니다. 반면 현대인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구조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받는 첫 자극은 수동적이고 첫 빛은 인공적인 스마트폰 화면이며 첫 사회적 만남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보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결코 동시에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인지능력 저하라는 격차가 눈에 띄기 시작할 때쯤이면 그것은 이미 20년 동안 조용히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에 외부의 누군가나 무언가를 위해 손으로 신체적인 행동을 한 가지 하십시오. 5분 동안 야외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과 일관되고 실제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1단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원하신다면 블루존 웨이를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등 모든 장수 마을을 다룹니다. 또한 이론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영상의 끝에는 이번 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댓글로 답해 주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 말고 내일 당장 실천할 아주 현실적인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천 개의 답변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언제나 어떤 연구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85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하게 될 뇌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실천입니다.